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연구개발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지역사회는 이번 조치가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과잉, 탄소 중립 전환,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여수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자 산업부는 즉각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공고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2027년 4월까지 2년간입니다. 앞으로 여수시는 기업 투자와 경영 안정자금 등을 지원받게 되고 정부로부터 622억 원의 지방 교부세도 배정받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2년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영암구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뒤 정부의 조선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고용과 생산량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기업들은 인근 지역 사례처럼 석유화학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지 정부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자금이 원활하게 수혈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금융 부분에 어떤 각별하게 정책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전남도와 여수시는 앞으로 총 3,707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추가 지원을 이끌 계획입니다. 특히 신산업 연구와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연구 개발 지원에는 1,5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예산 승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역의 산업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고 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강력하게 재정 투자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석유화학의 불황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국가 기간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에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을 정부가 주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첫날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모습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보이겠다는 건데요. 시민들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동조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을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180여 곳이 연합한 광주 비상행동 등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민주묘지 참배에 반대하러 나온 겁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계엄의 문을 통과했던 작자가 감히 그 발길로 다시 어떻게 이 민주의 문을 통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전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지지하는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대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민들이 집결한 지 1시간 반 뒤 한 전 총리를 태운 버스가 5.18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버스에서 내린 뒤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민주의 문을 불과 몇 미터 앞에 두고 멈춰섰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전 총리는 여러 차례 이 같은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참배를 하지 못한 채 2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날 오전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국민 통합이 강조됐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이나 탄핵 등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만큼 대선 행보 첫날과 같이 호남 민심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한 지역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양엽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이 파면한 내란 수계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가 파면 한 달도 안 돼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다며 무슨 염치로 국민 앞에 나서냐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국정을 버리고 야망을 택했다며 무너진 상식과 뒤틀린 국정을 바로잡을 힘은 이제 국민에게 있다고 적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도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법의 탈을 쓴 정치 쿠데타라며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깊은 오심을 남긴 정치적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의 당선을 막고 윤석열 내란 수계의 집권을 도우려는 의도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고등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각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며 사법농단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전남 동부권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담료일이 한정적이고 미리 예약해야 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전남의 전세 사기 피해 신고는 1,028건, 피해 규모는 95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의 72%는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전라남도는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주거복지센터가 무안에 있어 동부권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동부청사에도 새로 센터가 마련됐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절차와 긴급 주거 지원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직원분께서 저와 같은 피해 사례를 접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피해 대응 과정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동부권에 센터가 마련된 건 고무적이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월요일에는 변호사가, 수요일에는 법무사가 참여해 한 번에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변호사 상담은 최소 5일 전에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그것도 예약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는데 실제 그게 큰 도움이 될지 그것도 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전라남도가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확대한 건 전남과 광주에는 국토부 주관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국토부에 보다 전문적인 기관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피해 지원센터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6곳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인력 운영이 어려움 등으로 검토해 보겠다고만 하고 순천 신대지구 전남 동부청사에 마련된 주거복지센터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권양엽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양엽 의원은 지난달 2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토위와 법사위 수정 의결 절차를 거쳐 어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59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시 여수 이순신 광장과 중앙동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내일 전문 공연팀의 승전보 재연과 한국사 유명 강사인 최태성의 깊이 있는 역사 해설로 축제의 서막을 여는 통제형 길놀이가 시작되고 오후 8시에 이순신 광장에서 개막식이 열립니다. 여수시는 또 해상전투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등 30여 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축제장 음식 부스 대신 진남산과 차 없는 거리에서 프리마켓을 운영합니다. 신한흑산공항 건설이 또 멈춰졌습니다. 기존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었고 제주항공
사고 이후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다시 따지기로 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신안 흑산공항은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준비 중인 소형 공항입니다. 공항이 생기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6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이 다시 멈춰 섰습니다. 처음 계획은 1,800억 원 규모였지만 50인승 대신 80인승 비행기를 운항하기로 하면서 활주로를 늘리고 시설을 보강해야 했고 사업비는 6,4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지방 소형 공항의 안전 문제가 떠오르면서 흑산공항도 안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항도 이전 구상보다 크게 짓다 보니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사업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KDI는 지난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 소득은 거의 없어요. 관광소득이 주기 때문에 고급 소유들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라든가 우리 흑산도가 전국 관광지로 알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흑산공항은 이미 예전 예비조사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던 만큼 이번 재조사도 통과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와 안전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 착공은 내년 이후로 개항은 2030년쯤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 지역 농민들이 오는 6일부터 4박 5일 동안 트랙터 상경 투쟁에 나섭니다. 광양시 농민회는 오늘 광양시청 앞에서 전봉준 트랙터 출정식을 열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민헌법 쟁취 등을 내걸고 서울 광화문으로 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회는 12.3 비상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농민들이 앞장섰지만 정치가 농민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대선 후보들은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였습니다. 밤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순천 11도, 여수 13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0.5m에서 2m, 먼바다 1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공모에서 신청한 모든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국립순천대는 글로벌 지역 특화 인재 양성, 지역산업 챌린지 등 총 10개 과제를 신청했으며 사업 예산은 연간 136억 원 규모로 5년 동안 총 680억 원 규모입니다. 라이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로 옮겨 지역과 대학이 주도적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설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국립순천대는 모든 과제에서 주간 핵심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대학 지자체 산업체 등과 협업을 조율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습니다. 순천시 해룡면에 6,000세대 규모 선월지구가 새로 들어서면서 고등학교를 추가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희 전남도의원은 최근 도의회 5분 발언에서 해룡면 인구는 5만 6천 명이지만 고등학교는 단 한 곳뿐이고 많은 학생이 매일 10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어렵게 등하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